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54차 민주평화당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54차 의원총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들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에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역사의 획을 긋는 날입니다. 여야 4당이 의총을 열어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3법을 추인했고, 오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가 이제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멉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의 출발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율해서 여야 5당이 합의에 의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선거제 개혁이 바로 그 완성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과 반개혁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어느 세력이 개혁적인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평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도 먼저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고, 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 국민 뜻을 받드는 선거제도가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혁의 반대를 넘어서 다른 당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 의장실을 무단 난입하여 의장님을 겁박을 하고 사실상 감금을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인 사보임은 필요하다면 국회법과 관리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어제 의장실 점거 행위는 반개혁을 위한 오기만 두드러졌을 뿐, 정치를 개혁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개혁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팍팍한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해결하는데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로 범법자 신세가 된 특수업종 등의 숨통을 틔워줄 탄력근로제 보완 등이 시급하다 못해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국회법 엄정하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멈춰서서는 안 되고, 하루속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5당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당은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명심하고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공개 발언 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패스트트랙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서 앞으로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추경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제 이 통과 여부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어제
우리 민주평화당에서는 자원봉사 팀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 화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집이 완소되어서 경로당이나 다른 임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집을 건설해야 되는데 지원한 액수가 부족해서 이제 다른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빙자해서 저리 대출한다는 사기도 극성맞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이 큽니다. 또 그리고 이 산불의 여파로 소나무가 이제 올해까지는 버텨주겠지만은 조금만 불이 나면 소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이제 썩게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장마 때 산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생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치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주연 공개만 해주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의 패스트트랙 반대는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격입니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모두 추인하면서 꺼져가던 선거제 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개특위 간사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본인의 소신이라면서도 당내 역학관계를 내세워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변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당간 선거제 개혁 합의를 내팽개침으로써 패스트트랙 추진이 국민적 동의를 얻었고 또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이 미흡한 것은 절차 추진 중에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 터인데 이렇게 몽리를 부리는 것은 결국 보수 통합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간 합의를 존중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내 역학관계를 내세운 보수 통합 회기 세력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망쳐버리는 것을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추경은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경과 예산이 국가 보조 사업으로 채워져서 결국 힘있는 조직이나 기왕의 개발 경제의 혜택을 받은 산업지역 위주로 편성되는 것은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경제와 예산에 있어서 이 정부는 개혁 정부로서의 차별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청와대와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부는 개혁 정부로 불리울 자격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책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경숙 의원입니다. 어젯밤 JTBC에서 새로운 사실을 5.18 39주기를 앞두고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평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을 시범 살해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군이 광주 시민을 시범 살해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전남도청 앞 80년 5월 21일 110 공수부대의 상황 일지를 보면 현장에 투입된 4개 대대 중에 한 대대장의 저건 죽여도 좋다는 지시에 따라서 한 부대원이 조준 사격을 가해서 시민을 시범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해서 전두환 씨를 비롯한 계엄군 측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집단 발포는 시범 사례로 시위대가 극도로 위축된 직후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더 이상 구체적인 사실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진 상태다. 시민 살해를 지시한 대대장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동안 누가 상황 일지를 조직적으로 왜곡 수정하고 은폐하는 데 개입해왔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시민을 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기획 책임자들을 밝히는 일이다. 저건 죽여도 좋다고 말한 현장 지휘관, 그리고 명령에 따라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병사들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그들을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세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체 없이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어서 좀 거기가 안 끝나서 참여한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상으로 공개 발언 마치고 이공대로 들어가겠습니다.